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총유라입니다. 긴 연휴의 마지막 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 휴가를 쓰지 못하는 분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명절 연휴 끝에는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절 이혼이라고도 한다는데요. 늘어난 가사부담 갈등을 비롯해서 정치 얘기, 또 안 해야 할 잔소리가 오가면서 가족 간에도 갈등이 커지죠. 그리고 평상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공동주택에서는 이웃 간 갈등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슬기롭게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간다거나 윷놀이 같은 전통 놀이를 하면서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긴 연휴 지치더라도 조금만 양보하고 노력하면 큰 갈등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3부 지방의 벽, 4부 정책의 벽이 방송됩니다. 그리고 설 특집 함께하면 더 행복합니다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 간 겪은 갈등과 또 해소 방안 등 들어보는 슬기로운 명절나기 만나보겠습니다. 용산으로 가는 KTX 3506 열차가 타릉곡 2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노란선에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곳 안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3부 지방의 벽. 기차표를 구해야 되는데 기차표도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리를 언제 시작할지 모르고 아무리 규칙적이어도 언제 시작할지 모르고 나중에는요 혁신도시 공기업 때문에 금토일월은 이미 3주, 2주 전에 다 차 있고요. 그래서 취소표를 주어야 돼요. 죽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어야 돼. 다녀보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없어요. 좀 대형 산부인과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하는 게 조금 힘들고 그리고 난임병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전남 무안에 사는 만 41세 타그네 씨. 결혼 3년 차에 신성과 동결배아 이식만 12차례 시도했습니다. 타그네 씨가 사는 전남 무안엔 난임 전문 병원이 없습니다. 전남 서부권 전체로 넓혀도 아예 없습니다. 누군가가 의사분이 날려오셔서 이 난임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전체 목포나 신안, 무안 그런 분들은 다 광주로 가시거나 대구 쪽으로 가시거나 이렇게 많이 가세요. 남들은 병원에 대기하는 게 힘들다지만 은혜 씨는 병원 가는 것부터 힘듭니다. 광주 송정에서 경기 동탄으로 가는 5시 13분 KTX 첫 차에 탑니다. 아니면 목포에서 7시 56분에 출발하는 첫 차를 타야 오전 진료를 볼 수 있는데요. 병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만 5시간입니다. 서울에는 오전에 진료를 보는 곳이 많아요. 근데 제가 또 오전에 진료를 보고 빨리 내려와서 또 오후에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첫 기차를 타거든요. 목포나 광주 송정에서. 근데 첫 기차 잡는 것도 힘들고 SRT를 타야지 저는 분당이나 수지권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면은 수서역까지 가야 되는데 SRT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진짜. 한 달 전에 예매를 해놓지 않으면 그 2주간의 그 스케줄대로 다 예매를 해놓지 않으면 잡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이제 생리주기나 이런 거가 정확히 잘 맞아서 다행히도 정확히 맞아서 제가 예측을 하고 미리 이제 예약을 걸어놓으면은 이틀에 한 번꼴로 아니면 3일에 한 번꼴로 병원을 가니 그렇게 이제 선생님 스케줄을 맞춰서 예약을 다 걸어놔요. 그러면은 광주 송정에서 5시 13분 기차가 있거든요. 그거를 타고 이제 올라가거나 그것도 이제 없다. 그럼 전날에
마지막 기차 타고 올라와서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이제 가는 거죠. 한 1차부터 4차까지 제가 자차로 다녔어요. 3회차까지는 제가 혼자 운전하고요. 4회차부터는 주사를 맞다 보면 많이 붓거든요. 잠도 많이 쏟아지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연가스 듣고 나와서 같이 가는 거죠.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루를 몽땅 써야 하는 지방의 난임 부부들. 병원 스케줄에 맞게 대중교통 예매를 못하면 병원 근처에서 하루 숙박을 해야 합니다. 지방의 난임 부부들이 난임 치료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세계 일주와 맞먹는다는 얘기도 과장된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차씩 하면은 교통비도 50만 원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6차에 통비 나왔을 때는 그 전날에 올라서 호텔에서 잤거든요. 그러면은 비용 계산해봤더니 교통비 50만 원에 호텔비만 거의 한 80만 원? 8, 90만 원 정도 나갔고 거기에다가 실수비까지 하면은 저희는 그나마 배 5배가 한 개였기 때문에 PGT는 35만 원, 4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거의 그 시술 비용만 한 거의 90만 원 정도? 거의 한 200만 원? 자기 부담금은 200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서울로 전원했으니까 병원비랑 약제비 합쳐서 90만 원 정도는 들였는데 교통비가 70만 원 정도 들었고 또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면 막 점심도 있고 또 이식하거나 채취했을 때 좀 너무 무리가 되면 하루 자고 온 적도 있거든요. 그럼 또 숙박비까지 하니까 서울로 다니니까 한 200 정도, 200 넘게 한 회차당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리가 시작하면 이틀차나 3일차에 가고 초음파를 보고 선생님이 언제 오세요?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말하면은 그 다음 내원 날짜가 결정돼 있으니까 내가 몇 월 며칠에 뭘 하고자 해도 예상이 안 되는 거죠. 가더라도 대기가 너무 길어요. 난임 환자들 병원 가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면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지치니까 안 기다리고 싶어서 병원 진료 시작한 1시간 전에 가서 내가 1등, 2등으로 접수를 해놓고 기다려요. 다녀보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커뮤니티에서 만나 아예 월세를 구해놓고 병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임시로 거처를 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달새방 구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2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죠. 오피스텔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달로 살 수 있는 방 있잖아요. 그런 데 구해놓고 2주 동안 있다가 오신다고. 어차피 그러면 월세 해봤자 30만 원, 50만 원이니까 서울로 갈 사람 우리 한 3명에서 5명이서 모여서 어디 방을 하나 구해서 한 2-3달 정도, 한 4달에서 5달 정도 와야 되니까 달새방 구해서 이렇게 우리 pom파이에서 내자. 그나마 5곳에 난임 전문 병원이 있다는 전남 동부권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순천에 3곳, 여수에 2곳이 있지만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을 모두 시도해 볼 수 있는 병원은 순천에 딱 한 군데뿐. 나머지는 인공 수정만 가능해서 애초에 여건이 더 나은 대도시를 찾습니다. 시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 난임센터 조은혜 교수입니다. 평균 이제 1일 오시는 환자분들의 총 명수는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되고요.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환자분들은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졌을 때 지방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한 1,200명에서 1,500명 정도라고. 여수에서 광주로 난임 치료를 다녔던 부부의 얘기입니다. 아, 또 유산되면 어떡하지? 막 3번 유산되면 습관성 유산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불안해서 진짜 여기저기 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초음파 보고 싶어가지고 잘 있나. 수술한 병원에서 그 원장님이 3번 정도 한 번 더 유산을 하면 아기가 더 갖기 힘들다고 다른 병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광주에 있는 병원이었고 12주 동안 광주로 병원 다녔고 이제 12주 이 정도는 이제 안정기가 되었으니 근처 병원으로 가도 된다. 여기서 만약에 광주로 올라가도 1시간 반 걸리잖아요. 이 1시간 반 동안 차에 타고 가면서 그때부터 엄청 우울해요. 이게 기분이. 막 여기서 있었으면 금방 여기서 치료하고 했을 텐데 이제 오고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엄청 비용 아니고 그 시간이 이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이제 힘드니까. 그냥 여수 쪽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때 알아봤을 때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병원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타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광주로. 여수에 그런 전문적인 병원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 굳이 광주까지
시간 힘들고 또 와이프도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덜 힘들었을 거예요. 광주 왔다 갔다 하면 차 밀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왕복 4시간인데 편도로 2시간 그러면 2시간 동안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겠어요. 아, 이번에는 꼭 돼야 될 텐데. 아, 주사 좀 안 아픈 거 맞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2시간 가서 한 30분 의사 만나서 상담하고 진료 다시 받고 또 2시간 또 운전해서 내려오고. 지방과 서울의 거리만큼이나 지방 난임 부부들이 겪어야 할 고충은 큽니다. 그 험난한 일정은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그런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항상 뭐 기차나 버스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병원 진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이제 돌아가는 교통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이나 그리고 시간적 부담, 또 체력적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대형 난임병원들은 기본적으로 대기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거의 2시간 이상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많이 지치는데 이제 이동 시간까지 길면은 더더욱 스트레스가 가중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말에는 비행기 편이 예약 불가능일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의사가 생각했을 때는 주말에 내원하는 게 이제 베스트인데 만약에 그날 못 온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날로 예약을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난임 진료의 특성상 항상 여성의 생리주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갑자기 치료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바로 다음날 내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교통편 등의 외부적인 문제로 제때 병원 방문이 어려우면 치료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난임 치료를 전담하는 전문의와 난자와 정자, 배아를 다루는 연구원 등 전문 인력이 지방엔 부족합니다. 대도시의 난임 전문 병원에 있는 검사를 지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숙기 난자를 채취하고 배양하는 기술을 찾아 서울로 간 나주의 사례자의 이야기입니다. 성적 별로 없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아예 미성숙일 때 채취해서 자기들이 체외에서 배양을 해서 수정시킨다는데 그게 지방엔 없고 그럼 그 기술이 있는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 거죠. 똑같은 미세 수정이 아니고 좀 기술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미성숙 난자 체외 배양이라는 게 있어요. IVM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난자를 키워서 성숙을 시켜서 채취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성숙을 시키고 해도 채취를 하면은 미성숙인 거야. 지금도 많은 지방의 난임 부부들은 멀고도 험난한 난임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고려차는 28분에 여수 엑스포역으로 가는 KTX 521 열차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3부 지방의 벽 구성 이선아, 내레이션 황보라, 연출 이용선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은 포기해야 되냐? 근데 그걸 몇 번을 하고 내가 포기가 될 수 있을까? 돈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좀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은 느낌?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4부 정책의 벽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10대 공약에 난임 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났지만 정부의 저출산 예산 중 난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0.05%에 불과합니다. 첫째 때는 지원을 전혀 못 받았고 채취 자체가 저는 첫째 때 19개 채취를 하고 11개가 수정이 되고 시도하느라고 3개를 썼었고 냉동을 5개 해놨었거든요. 그 냉동비 포함해가지고 8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림 잡아서 이제 계산한 거긴 한데 그 정도 들었었고 둘째 때도 마찬가지로 이식을 해야 되니까 몸을 또 임신을 준비하는 상태로 만들어놔야 돼서 이식하기 전부터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이식을 하고 피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또 계속 이어가고 해가지고 그때도 500 정도는 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난임 부부들이 많이 찾는 난임 전문 병원에서 난임 시술 한 번에 청구되는 금액입니다. 신선 배아 차수에서는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고요. 이제 채취나 이식 등 비용을 포함했을 때 경우 동결 배아 이식 차수에서도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인공수정 비용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안 들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라서 좀 그런 것도 있긴 있죠.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시험관 시술 비용 중 신선 배아는 110만 원, 동결 배아는 50만 원, 인공수정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횟수도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을 합쳐 아이당 25회로 사실상 횟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소득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으려면 부부 중 한 사람은 휴직이나 퇴사를 해야 했습니다. 외벌이로 한 번에 평균 150만 원의 시술비를 감당하며 생활하기는 쉽지 않죠. 지방 난임 부부들은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딱 한 대에 뭐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걸 써서 만약에 효과가 있어. 안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다른 걸 해봤는데 안 돼. 근데 그거를 쓰면 좋아. 근데 한 대에 20만 원이야. 이거 며칠 맞아야 돼. 근데 또 비급여야. 그럼 내가 그걸 고스란히 해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도군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그래서 진도 군수님께서 광주로 다 가시니까 5만 원 정도? 1일 5만 원 계산해서 그거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무한 군수님도 만났는데 무한 군수님도 하반기에는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그 하반기 추경 예산인가? 그걸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은 안 된 것 같아요. 교통비 많이는 아니어도 진짜 좀 해주시고 아니면 SRT나 KTX 요번에 목포의 역사 새롭게 짓는다 하는데 제발 좀 시간 좀 많이 좀 늘려달라. 올라가는 시간은 뭐 그렇다 쳐도 내려오는 거는 좀 많이 좀 해달라. 고급 좌석 좀 더 많이 만들어달라. 진짜 채취하고 내려오면은 저는 통증 별로 없는데 통증 많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좀 약간 기울여서 누워서 오시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 거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난임 시술 과정에서 난임 부부들을 또 한 번 울리는 건 비급여 항목입니다. 올해부터는 3개 항목, 그러니까 유산 방지제 20만 원, 착상 유도제 20만 원, 배아 동결비 20만 원을 지원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주사 한 대에 20만 원, 비싼 건 한 대에 40만 원짜리 주사도 있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꼭 필요한 주사나 약도 비급여인 경우가 많아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난임 치료 중 자궁 근종이 발견돼 로봇 수술을 받은 서울의 한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례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궁근종 복강경 로봇 수술을 받았어요. 그 수술이 비급여 수술이었어서 종합병원 입원 한 3박 4일 정도까지 포함해서 1,200만 원이 들었거든요. 2년 정도에 2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 그 중에 정부 지원금이 3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이고 다행히 저는 10년 전부터 들었던 실손 보험이 이 로봇 수술에 이제 일부를 보조해줘서 1년 난임 생활 동안 그래도 한
한 7, 800 정도밖에 들지 않은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급여, 비급여를 구분을 지을 것 같으면 정말 꼭 써야 되는 약이나 이런 거에 한해서는 그냥 급여로 풀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냉동으로 제가 이식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썼던 금액은 둘째 때도 500만 원이에요. 나머지 차액은 다 제가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게 만약에 급여로만 바뀐다고 해도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됐으면 좋겠고 이직할 때 30만 원 지원 받았는데 30만 원 큰 돈 맞아요. 큰 돈이 맞는데 내가 내야 되는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소소하니까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절반이 넘는 60%는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첫째는 자연 임신으로 출산했지만 둘째가 잘 안 생기던 여수의 한 사례자는 부부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말합니다. 살도 계속 빠지고 와이프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저 역시 편한 것만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말 한마디 이렇게 싸운 적도 있어요. 바닥에 뭐가 발에 걸려. 오빠가 해. 뭐라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렇게 계속 와서 꽂히는 거예요. 같이 서로. 근데 저도 힘들고 저도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는데 집에 와서 좀 편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집에 들어오면 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애도 케어를 저도 해야 되고 항상 예민해 있는 상태니까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시험관까지 불발되고 나서 그만하자. 우리가 애가 없는 게 아니라 애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안 되니 이거는 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러다 생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낳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하지 말자.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랬어요. 2018년 난임 부부들의 마음을 케어하고 우울증을 상담하는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생겼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전명욱 센터장입니다. 난임과 관련된 스트레스, 반복되는 난임 시술, 희망 고문, 그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 생활의 영향, 일을 쉬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제 복직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족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 차이나 갈등이나 이제 이런 것들 다양한 종류의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라서 주제의 특수성, 주변에서 쉽게 공감받거나 이해받지 어려운 종류의 이제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오시게 됩니다. 2024년도 상반기 동안에 실을 인원으로 3,600분 정도가 이제 전국의 센터를 거쳐 가셨어요. 300분 정도는 저희 중앙센터에서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권역별 센터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난임에 관심 있는 지자체가 센터 설립을 희망하는 방식, 즉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난임으로 지친 마음을 상담받기 위해선 센터가 있는 곳을 찾아 또 멀리 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장이나 여건들이 차이가 있으실 수밖에 없고 인식 정도나 이제 절실하게 생각하시는 정도가 지자체별로 또 여건이나 상황들이 좀 다르시다가 보니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은 결국은 살림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좀 의지 및 이제 예산 투입이 약간씩은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인식에 숨고 시간에 쫓기고 이들을 보살피지 못하는 정책에 숨겨져 있던 15%의 난임 부부 이야기. 이 프로그램은 난임 부부들의 용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렵게 드러난 15% 이야기에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거두고 응원과 격려를, 정책적 배려를 보낼 차례가 아닐까요? 이들의 용기를 어루만져 줘야 하지 않을까요?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전명욱 센터장의 얘기입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실 거고요. 지방의료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원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핸디캡이라면 핸디캡이니까요. 이제 어려움을 추가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제 최소한의 공감과 배려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존중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실 그대로를 인정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절대 주눅 안 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본인들의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마음만 포기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4부 정책의 벽 구성 이선아 내레이션 황보라 연출 이용산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2025 설 특집 함께하면 더 행복합니다. 네, 오늘 설 특집은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가족들 다 모이셨고요. 그리고 이번 명절 아이들이 아무래도 다 모여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제일 즐거운 명절이 아니었나. 엄마는 조금 생각이. 힘들고. 네, 맞아요. 예,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행복한 설 연휴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네.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에 누군가에게는 또 이게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즐거워야 하지만 또 오랜만에 만나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고 가고 하고 또 싸우거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이번 명절 때? 아무래도 저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네. 그 결혼 압박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 좀 현명하게 대화를 하셨어요? 약간 저는 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로 일관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들을 걱정을 해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또 예민한 주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좀 강요하는 대화는 피해야 한다. 이렇게 또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말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번 설 연휴 보내면서 느꼈던 그리고 또 시민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잘 대처했는지 이 방법들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담아왔습니다. 이번 명절에 딱 친가에 갔는데 제가 또 막둥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너 연기하고 있는 거 잘 되고 있냐 이러니까 저는 또 자신 있게 저 이번에 공연합니다 이러니까 막 축하한다 이러면서 되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감사했는데 전공이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또 어른들의 걱정스러운 말 한편으로 응원하지만 한편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냐 나 나중에 배우 할 거냐 너 살을 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살 빼야 되지 않냐 명절 음식 되게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살 얘기를 하시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응원은 기본 패시브고요. 아무래도 좀 용돈도 지어주시면서 힘들지 난 응원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이게 명절에만 관심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힘든 일 있으면은 밥 한 번 사줄게 이런 것도 더 얼마나 돈독하고 좋아요. 기대를 하는 만큼의 부담스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함에 찬 우리 딸은 뭐든 할 수 있다. 무조건 될 거다. 이런 게 어쩔 때는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반대하는 것보다는 응원이라도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네, 첫 번째 만나본 시민은 20대 우리
여자분이었습니다. 네. 연기를 전공하시는 분 같아요. 전공은 영상 쪽이라고 전공은 다르지만 뭔가 본인이 그런 꿈을 갖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기 공연합니다 하니까 뭐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도 살은 안 빼냐. 명절 음식 다 먹었는데 이런 얘기들도 뭐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시겠지만 또 부담감으로 느껴집니다. 예. 사실은 응원이거든요. 응원인데 현실적인 그런 반응들은 그런 걱정은 안 하실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걸 정말 피부로 느꼈을 때는 또 다른 그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대학생들이 설 명절에 듣고 싶은 최고 덕담이 뭐냐 물어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말 없는 응원이라고. 말 없는 응원? 네, 응원은 해주지만 말하지 않고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주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8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0.5%가 이렇게 말 없는 응원이 1등으로 나왔고요. 2위는 야, 너 다 잘 될 거야. 3위는 너 정말 예뻐졌구나. 그밖에 살 빠졌네. 부자 되렴. 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냥 이렇게 좀 일상적으로 뭔가 가볍게 응원해주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자, 그렇다면 10대 더 어린 친구들은 어떤 게 좋고 또 어떤 게 더 싫다고 하던가요? 10대들은 아무래도 명절에 어른들에게 세배하면서 용돈 받는 그런 즐거움들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문제 때문에 잔소리를 듣게 되니까 너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봐라. 언제까지 폰 볼 거냐 이런 잔소리들이죠. 아니 어른들 인사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데 이런 얘기 이제는 그만할 때 안 됐니? 좀 밖에 나가서 놀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서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지 않다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10대와 20대의 슬기로운 명절 낙이 들어봤고요. 다음은 어떤 분 만나볼까요? 만나기 전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이번에 바쁘지 나는 괜찮다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마음이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은 마음 너무 크고 왔으면 좋겠지만 또 부담 주고 싶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일부는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반반. 네, 누구보다 이 명절에 사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기다리는 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분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한 80평생 살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명절을 보냈는데 설날이 이렇게 되면요. 제일 서글픈 게 제사는 뭐 이제 먼 옛날 이야기 같고 아무도 오지를 않아요. 큰 녀석은 외국에 나가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오는 게 딱 하나 차남이 설날이라도 한번 얼굴 보자 그러면은 그 며느리하고 어쩌다 오는데 맨손으로 와요. 차려놓은 밥상 그거 먹고 나서 조금 놀다가 그냥 갑니다. 옛것이 그립네요. 소달구지 타고 형제간에 우애를 나눴던 그 옛 시절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자식들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일 좋은 건 모여서 다 같이 맛있는 음식 먹는 건데 부모님에 대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뜻깊은 좀 생각을 좀 갖고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안 오더라. 빈손으로 오더라. 뭐만 조금 먹고 바로 갔다. 약간 좀 섭섭함이 묻어있는 80대 분이죠, 이분이. 네, 맞습니다.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명절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모이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른들은 그 시간, 부모님들은 그 시간만 또 기다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때라도 좀 와서 얼굴 좀 보자. 더군다나 한 분은 또 외국에 계시니까 얼마나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그리움을 또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정말 명절을 좋은 기회니까요. 이럴 때 꼭 와서 건강 한 번쯤 살펴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렇게 부모님 한 번씩 찾아뵐 때 지난해보다 조금 더 늙으신 것 같아. 나이 드신 야외신 것 것 같아. 같다. 옛날에 이렇게 큰 산처럼 보였는데 왜 이렇게 좀 작아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가슴이 뭉클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보실 때마다 또 자주 연락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명절 때 직접 보고 약을 좀 뭐 혈압이나 또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잘 드시고 계시나 이렇게 한 번씩 또 체크도 해보고 뭐 눈이 좀 괜찮은지 뭐 시력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또 특히 어르신들은 그 입안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바로 몸으로도 연결이 된대요. 구강 네, 맞아요. 건강. 네, 그래서 잇몸에 혹시 염증이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것도 좀 이야기 나누면서 엄마 한번 해봐. 입속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네. 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 만나볼까요? 네, 역시 부모님의 건강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술. 술에 대한 걱정이 많은 자제분의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 친척들이 여기저기서 모이는데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모임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서운은 하죠. 근데 이제 또 새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부모님들이 매우 좋아하시고 계시죠. 원래 명절 전후로 잘 싸우거든요. 아버지랑 제가 성격이 잘 안 맞아서 잘 싸우는데 술이죠. 술을 명절 이후로는 새해부터는 술 담배를 줄이기로 하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제 새로 태어난 손주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오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안 싸우고 무난하게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화투를 다들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럴 때는 또 술이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대체 식품을 뭐 간식거리들로 이제 구비를 해놓고 요즘엔 이쁜 카페들도 많으니까요. 굳이 집에만 있을 필요도 없고 사진도 같이 찍고 얘기도 좀 나누고 이제 건전한 명절이 되면 어떨까. 할머니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사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동네 시골이다 보니까 몇몇 어르신들이 이제 한 집에 모여서 화투를 치신단 말이죠. 근데 막걸리 한 잔씩 들어가시고 하시면 이제 소리가 높아지고 경찰들이 가끔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집 싸움 났다, 누구 할머니 뿔났다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들을 하는데 화투가 끼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나. 네, 명절에 빠지면 섭섭한 오락거리 중에 하나라서 친척들끼리 즐기는 풍경이긴 한데 동네 어르신들 어떡해요. 연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을회관에도 모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싸움 이력이 있다 보니까 혹시 명절마다 꼭 경찰분들이 순찰을 도는 구역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명절 좀 소소한 게임거리 정도는 좋지만 정도에 따라서 또 도박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명심하고 즐기시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놀이 집중할 때 어느 정도 시간 정해놓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몇 시까지만 해라. 맞아요. 이렇게 조금 정해놓고 이야기하시는 게임을 즐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 슬기로운 명절나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에는 어떤 분 만나볼까요? 아마 이번 연휴에 가장 뜨거운 주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바로 정치 이야기입니다. TV 뉴스만 틀어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맞아요. 특히 또 최근에 너무나 큰 뉴스가 많이 나오고 뉴스에 대한 그 집중도가 높은 시기였다 보니까 맞아요. 만나면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죠. 네, 이분은 친정아버지와 남편의 의견이 달라서 중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시댁분들이 다 일본에 사셔가지고 저희 친정 부모님 그다음에 남편 이렇게 보냈는데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일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좀 그쪽으로 묻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저희 남편은 또 경상남도 부산 사람인데 또 정치 색깔이 또 달라. 저희 아빠랑 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얘기를 가끔씩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미묘하게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엄마는 아빠를 붙잡고 저는 남편을 옆구리를 찔러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는 정치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는 존중은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 저도 어떤 한 입장이 있지만 어느 공간을 가면 또 다른 정치적 색깔을 가진 사람들과 분명히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저는 제 의견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토리에 따라서 또 가진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리가 다 있어요. 근데 막 스파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명절 때 모이면 최대한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돌려서 얘기합니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정치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지역이 다 같고
믿고 정치 성향과 가치관이 똑같으면 사실 큰 갈등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이게 다를 때가 문제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스포츠 이야기나 군대 이야기 뭐 이런 금기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말싸움이 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 이야기로 싸움까지 이어지는 그런 맞아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정말 설은 덕담과 복을 기원해줘야 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어깨를 한번 토닥토닥 해주고 또 안아주고 응원을 해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끼리 정치 이야기로 상처 주는 일은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인터뷰는 어떤 분인지 바로 먼저 듣고 오시죠. 큰 집이라서 또 차례상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얘들 좋아하는 거, 이 동서들 좋아하고 조카들 좋아하고 그냥 그런 걸로 기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꽃게 좀 사고 뭐 불고기 하고 뭐 그런 그 위주로 해서 먹자 그냥 간단히. 또 동서들도 같이 와서 해요. 그리고 애기들도 다 같이 모여서 가서 하고 억지로 빨리 와 안 하고 그냥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내가 하기 싫으면 그 상대방도 하기 싫잖아요. 그래 맞아 서로 마음만 상하잖아요. 또 37년이면 구부 몇 단이겠어요. 100단은 넘지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뭐 해야겠다 딱 그림이 그려져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밥도 뭐 30분이면 몇 가지를 해내잖아 엄마들은. 옛날에는 뭐 백중도 있었고 유두도 있었거든요. 그걸 다 했어 엄마들이. 우리 시어머니 친정 조카들 오지. 30명 50명 왔어요 손님이 하루 종일. 그때는 뭐 이렇게 뭐 사학이나 좋았는가 진짜로 추웠지 들랑달랑 하면서 솔직히 귀찮아도 뭐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뭐 귀찮다고 말이나 했겠어요. 끽소리도 못하고 뭐 겨우 24살짜리가 TV에서 막 명절 되면 중국으로 나오고 막 이혼을 하네 어쩌나 그런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사람 같으면은 수천 번도 이혼했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어차피 그냥 내가 하나 참으면 또 조용하고 솔직히 남자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뭐 명절을 지르면 죽으면 밖에 나가서 놀고 막 그러고 들어와. 우리 신랑도 옛날에는 요새 다 늙어놓은 게 뭐 그런가 그러지. 그거를 뭐라 안 했어. 근데 요새 같으면은 안 나가고 있으니까 더 꼴보기 싫어. 우리 이왕 하는 거 재밌게 신나게 행복하게 합시다.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행복이에요. 25년도에는 세상 안 시끄럽고 다 모두가 웃고 없더라도 서로 이렇게 딱 껴안을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 이분이 결혼하신 지 37년이 되셨어요. 근데 그만큼 세월만큼 노하우가 많이 쌓이신 분이시죠. 예. 네, 시민들의 인터뷰를 쭉 들어보고 오니까 뭐든지 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가 너무 가깝지도 또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긴 설 연휴가 이제 끝나갑니다. 명절 증후군 없이 연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김지연 리포터와는 인사하고요. 마지막 노래 한 곡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 고생했고 앞으로도 힘내자고 소녀시대의 힘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Set me free, set me free, my boy.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Ready for your love.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라디오 전망대가 1월 30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긴 연휴가 다 끝나갑니다. 물론 내일까지 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일 복귀해야 할 분들은 얼른 복귀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특집으로 꾸며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